여러분,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0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지금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톱을 한번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손톱 밑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은 빛으로 돌아오는데 3초, 4초 넘게 걸리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있진 않으십니까?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부어서 평소보다 꽉 끼는 것 같진 않으십니까?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중한 심장을 조금씩 망가뜨린 범인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냉장고에 늘 넣어두시는 그 초록색 채소, 바로 오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깨끗이 씻어놓은 싱싱한 오이 두어 개,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주황빛 당근, 아니면 며칠 전 담가놓은 시원한 오이 물김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 오이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 잘못된 음식 궁합,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는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 동안 오직 신장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료실에 앉으셔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울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했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제 신장이 이 지경이 됐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단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오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오이 그 자체가 아니라 오이와 함께 드신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 조합이 10년, 20년 세월 동안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 둘째, 왜 그것이 위험한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는 우리 몸의 진실. 셋째, 내 신장이 지금 괜찮은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 넷째, 오이를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는 2가지 비법. 다섯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장을 지키는 하루 생활 습관.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45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45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뒤에 나올 제 이야기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진심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집에서 쓰시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30년, 40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고 매일매일 물을 걸러낸 정수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필터가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온갖 찌꺼기가 새까맣게 끼어 있을 겁니다. 물이 지나가는 미세한 구멍들은 다 막혀버렸을 것이고 관은 녹이 슬어서 조금만 수압이 세져도 툭 터질 듯 위태로울 겁니다.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은 우리의 신장이 바로 그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신장 안에는 사고체라고 부르는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의 숫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쪽 신장에 100만 개 정도, 양쪽 합쳐 200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은 조금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도 상처가 나면 아뭅니다. 그런데 신장의 이 미세한 필터만큼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영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필터는 하나씩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에 비해 이 필터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고 70이 넘으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거나 힘을 잃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구체가 넘쳐났기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은 다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같이 드셔서
영양소가 좀 파괴돼도 찬 음식을 왕창 드셔도 남아있는 튼튼한 필터들이 씩씩하게 다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 자동차와 20년 된 낡은 자동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차는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려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낡은 차는 조금만 덜컹거려도 부품이 나갑니다. 조심조심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신장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은 자기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쑤시지도 않고 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무너져갑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칼에 베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신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좀 부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그 증상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 걸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던 분, 소변을 봐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찔끔거리시는 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안 풀리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신장이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쉼없이 달려오신 그 세월에 언제 내 몸 하나 돌아볼 여유가 있으셨겠습니까? 그게 우리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밥심으로 버티고, 아파도 참고, 병원 갈 시간에 일 한 번 더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으니 달라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아끼고 돌봐주면 충분히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강인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것을 채워주면 반드시 보답하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오이하고 당근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십니까? 비빔밥에 색깔 맞춰서 넣거나 샐러드에 섞거나 김밥 속에 나란히 넣어서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이의 초록빛과 당근의 주황빛이 어우러진 그 알록달록한 색깔, 보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색도 곱고 맛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속아온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광주에 사시는 이른한 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관리의 달인이셨습니다. 작은 텃밭까지 가꾸시면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드셨고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늘 채소 위주로 상을 차리셨습니다. 특히 점심때마다 텃밭에서 딴 오이와 당근을 채 썰어서 알록달록한 비빔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 고운 색깔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채소를 이렇게 색색으로 챙겨 먹으니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칫솔이 새서 그런가 싶어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셨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게 남들보다 훨씬 오래 갔습니다.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뻐근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저도 어르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의 노폐물 여과 기능이 정상보다 한참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20살이나 더 늙어 있었습니다. 71살인데 혈관 나이는 90이 넘었던 겁니다. 혈관벽이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다 잃어서 뚝뚝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이와 당근이라는 조합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근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아십니까? 흔히들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 이야기만 하시는데 사실 당근에는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혈관벽을 이루는 콜라겐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벽돌만 쌓아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시멘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C가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라는 집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접착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입니다. 오이 안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저도 처음 의대에서 배울 때 발음이 잘 안 돼서 애먹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평소엔 오이 속에 얌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이를 칼로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그 순간 효소가 밖으로 튀어나와 활짝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당근의 비타민C를 만나는 순간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애써 챙겨 먹은 당근의 좋은 성분을 오이가 옆에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집 짓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순 어르신은 10년이 넘도록 매일 열심히 당근이라는 좋은 벽돌을 몸속에 차곡차곡 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이라는 녀석이 함께 들어가서 시멘트인 비타민C를 조금씩 녹여버렸습니다. 자, 10년 동안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은 담벼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작은 바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르신의 혈관이 20살이나 더 늙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멘트를 잃은 혈관벽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살짝만 압력이 가도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장 안에 그 미세한 필터들이 튼튼한 혈관에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혈관이 약해지니까 필터들이 하나둘 말라 비틀어지면서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어쩌다 한번 같이 먹는 건데 뭐 어때? 하고요. 맞습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당장 신장이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순 어르신처럼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면서 10년, 20년 매일 드시는 그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지요. 매일 조금씩 파괴되어 온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김밥집이나 식당에서 오이하고 당근을 미리 썰어서 섞어 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그냥 시한폭탄입니다. 썰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괴 효소가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놔둔 오이당근 무침,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반찬이 떠오르십니까? 어제 저녁 밥상이 생각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셨던 거고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신장은 정말 강인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것을 채워주면 반드시 회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양소를 파괴하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신장을 공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시원한 오이냉국이나 오이물김치를 즐겨 드십니까? 더운 날 입맛 없을 때 얼음 동동 뜬 시원한 국물 한 사발 쭉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름엔 그만한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국물 속에 함께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무입니다. 오이물김치에는 대부분 무가 함께 들어갑니다. 동치미도 오이하고 무를 같이 담그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조합이 여러분의 신장을 꽁꽁 얼려버리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식당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손맛이 좋으셨고 특히 물김치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더위를 유독 많이 타는 체질이셨어요. 여름만 되면 밥 대신 시원한 오이물김치를 달고 사셨습니다. 오이하고 무가 잔뜩 들어간 물김치를 끼니마다 드셨고 정말 더운 날엔 그 국물만 한 대접씩 벌컥벌컥 드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피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 거울을 보시고는 쏘스라치게 놀라셨답니다. 거울 속에 보름달처럼 퉁퉁 부어오른 낯선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내 얼굴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발을 내려다보니 발등에 신발도 안 들어갈 만큼 부풀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는 어르신의 식단 이야기를 듣자마자 원인이 딱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이하고 무,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아주 찬 음식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으로 하면 둘 다 음기가 강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도 따뜻하게 예열이 돼야 제 힘을 냅니다. 차가운 상태로 갑자기 세게 밟으면 엔진이 상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따뜻한 피가 잘 돌아야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안의 따뜻한 기운이 점점 줄어듭니다. 60, 70이 되면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추워도 으슬으슬한 게 다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기운이 떨어진 신장에 차가운 오이와 더 차가운 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의학 용어로 말씀드리면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냉기를 느낀 신장 주변 혈관들이 화들짝 놀라서 확 쪼그라듭니다. 피가 흐르는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니 신장이 제1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기가 몸 안에 그대로 고입니다. 그게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얼굴이 붓고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경자 어르신의 그 보름달 같던 얼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요? 사실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서 몸이 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신장이 위험하다고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이와 무는 서로의 소화 효소까지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뱃속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집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신장의 기운도 같이 떨어집니다. 위장과 신장은 이웃처럼 붙어 있어서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이와 무의 조합은 이중으로 신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주변에 소화가 안 된다면서 오이물 김치를 달고 사시는 가족이 계십니까?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까?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찬 성질의 음식은 찬 음식과 만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기운이 약해진 어르신의 신장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를 이기겠다고 드시는 그 시원한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에 찬 기운을 들이붓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이 하나만 잘못 드셔도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오이를 생으로, 그것도 식초 없이 드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가실 때 배낭에 오이 챙겨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정상에 올라 시원하게 오이를 베어 물면 갈증이 싹 가시지요. 아니면 텃밭에서 막 단 오이를 그냥 씻어서 된장이나 고추장에 쓱 찍어 드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오이를 그대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74살 상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여름이면 밭에 나가실 때마다 방금 딴 오이를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드셨습니다. 밭일하다 목마르면 오이만 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에서 돌아오시는 날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처음엔 일을 무리해서 그런가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쉬는 날에도 가만히 누워있는 밤에도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잠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만성 피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앞에서 오이 속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효소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맛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신성분을 만나면 이 효소가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식초 없이 생오이만 드시면 이 효소가 입안에서부터 깨어나서 위장 속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여러분이 다른 음식으로 애써 챙겨 드신 비타민C까지 몸속에서 찾아내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오이 안에 비타민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저장된 비타민C 전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예방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이게 파괴되면 근육이 못 버티고 쥐가 납니다. 피로가 안 풀립니다. 혈관이 약해집니다. 상철 어르신이 밭에서 돌아올 때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를 함께 쓰셔야 합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걸로는 안 됩니다. 된장, 고추장에는 이 효소를 막아줄 신성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트륨만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더합니다. 반드시 식초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상관없습니다. 오이 드시기 전에 식초를 먼저 뿌리거나 식초가 들어간 양념에 묻혀서 드십시오. 그래야 오이의 나쁜 효소를 재우고 좋은 성분만 몸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장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하고 연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소변입니다. 여러분, 소변을 보실 때 색깔이 어떻습니까? 맑은 노란색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에 가깝다면 아니면 반대로 물처럼 아예 색이 없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다음 변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맥주 거품처럼 뽀글뽀글한 거품이 일어나서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거품료라고 하는데 신장이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잠들고 나서 소변 때문에 2번, 3번씩 깨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시켜서 우리가 푹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도 소변을 못 참게 됩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신다면 신장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부어서 눈이 작아 보이십니까?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남습니까?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를 10초 정도 꾹 눌렀다 떼어 보십시오. 눌린 자국이 쑥 들어간 채로 한동안 안 올라오면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넷째, 아까 영상 처음에 해보시라고 했던 손톱입니다. 손톱을 눌렀다 뗐을 때 색이 늦게 돌아오거나 손톱의 세로줄이 뚜렷하고 하얗게 변해 있다면 혈액순환과 영양 상태가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로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낮에 이유 없이 어지럽고 입맛이 뚝 떨어지셨습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자, 지금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하나도 없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3가지 이상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오이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이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메모하고 싶으실 겁니다. 종이 있으시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오이 부추 무침입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가 담긴 조합이고 요즘 의학으로 봐도 완벽한 신장보호 음식입니다. 핵심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옛 의서에서도 몸의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아주 뛰어난 채소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오이하고는 정반대로 성질이 아주 따뜻합니다. 오이가 차가운 얼음물이라면 부추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이의 찬 기운이 딱 중화됩니다. 그러면서 오이의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서로 부족한 걸 딱 채워주는 찰떡궁합인 셈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살 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약국을 오래 하셔서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화가 안 돼서 늘 고생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여과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당뇨 초기 증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찬 음식은 아예 입에도 못 대셨어요. 드시면 바로 배가 아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약을 하나 더 드리는 대신 매일 점심과 저녁 밥상에 오이부추 무침을 꼭 올리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오이 먹으면 배 아플까봐 걱정하셨는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딱 한 달 뒤였습니다. 영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핏기 없이 창백하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고 평생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피 검사를 해보니 신장 여과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끈적하던 피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약을 30년 팔았어도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몰랐네 하고 웃으셨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추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고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해줍니다. 오이가 혈관 속 노폐물과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청소부라면 부추는 그 청소부한테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식초까지 넣으면 오이의 나쁜 효소는 잠들고 좋은 영양소만 온전히 흡수됩니다. 완벽하지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째, 싱싱한 오이 2개를 굵은 소금으로 쓱쓱 문질러 씻은 다음 어슷하게 썹니다. 둘째,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오이와 비슷한 길이로 썹니다. 셋째,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과 식초 아니면 현미 식초를 2큰술 먼저 넣습니다. 식초를 먼저 넣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어주십시오. 넷째, 썰어놓은 오이에 이 양념장을 먼저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오이 겉면을 식초로 먼저 코팅해서 그 파괴 효소를 재우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에 부추를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부추는 숨이 죽으면 맛이 없으니까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마십시오. 이러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부추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국수에 얹어 비벼 드셔도 기가 막힙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고 뱃속에 들어가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쫙 퍼지면서 콩팥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멀리 나가서 무슨 특별한 건강식품 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오이하고 부추, 그리고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에서 뚝딱 만드는 신장 보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살림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2번째 비법입니다. 오이배중탕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달콤한 뱃속에 오이를 넣고 찐다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야말로 지친 신장을 되살리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배는 우리 몸에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 말씀에 폐와 신장은 어머니와 자식 같은 사이라고 했습니다. 폐가 맑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신장이 그걸 받아서 물을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폐가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폐가 건조하고 열이 차면 신장도 제대로 기운을 못 받아서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기에 오이의 수분, 배의 과즙, 그리고 꿀의 따뜻한 기운이 함께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훌륭한 물길이 열립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첫째, 껍질이 단단하고 큼직한 배 하나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냅니다. 둘째, 숟가락으로 배 가운데 씨 부분을 파내서 작은 그릇 모양을 만듭니다. 과육을 너무 많이 파내진 마십시오. 셋째, 오이 반 개를 칼로 잘게 다집니다. 강판에 갈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칼로 다지는 게 좋습니다. 넷째, 파낸 배 속에 다진 오이를 가득 채우고 그 위에 꿀을 2큰술 듬뿍 얹습니다. 이 꿀이 오이와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키고 지친 신장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잘라낸 배뚜껑을 다시 덮고 찜기에 올려서 약한 불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쪄냅니다. 이러면 배가 투명해지면서 안에서 배즙과 오이즙과 꿀이 하나로 섞여 진한 엑기스가 만들어집니다. 열을 가했기 때문에 오이의 파괴 효소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신장을 위한 좋은 성분만 진하게 농축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이배중탕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오이 특유의 풋내하고 배의 단맛이 섞여서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몸속 독소를 빼내는 해독제다 하고 생각하고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밤새 여러분 몸속에서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폐의 기운이 뚫리면서 신장의 물길이 열리고 그동안 콩팥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노폐물들이 소변과 땀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평소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자연 처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신장 회복을 위한 하루 생활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과 점심입니다. 이때는 오이부추 무침을 밥상에 꼭 올리십시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오이와 부추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찌꺼기가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청소해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오이 무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드십시오. 오이 배중탕을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번거로우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마다 어르신들 괴롭히는 종아리 쥐를 예방해줍니다. 우유는 팔팔 끓이지 마시고 45도 정도로만 살짝 데워서 드십시오. 여기에 몇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그것도 미지근하게 드십시오. 신장이 안 좋다고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노폐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벌컥벌컥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이게 정답입니다. 둘째, 소금을 줄이십시오. 국물을 남기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고 라면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십시오. 나트륨은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적입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특히 허리 아래, 신장이 있는 등허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십시오. 얇은 조끼 하나만 걸치셔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음식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을 여러분 혼자 판단으로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바탕을 튼튼하게 해서 약의 효과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관인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내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가 진단에서 2-3가지 이상 해당되셨던 분은 미루지 마시고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 피 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사 몇 가지면 지금 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걸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 3가지. 첫째, 당근입니다. 오이의 효소가 당근의 비타민C를 파괴해서 혈관이 약해지고 신장이 상합니다. 둘째, 물을 넣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둘 다 찬 성질이라 신장이 얼어붙고 물이 안 빠져 몸이 붓습니다. 셋째, 식초 없이 그냥 먹는 생오이입니다. 몸속 비타민C가 몽땅 파괴됩니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이를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 2가지. 하나, 오이부 추무침입니다. 식초로 나쁜 효소를 막고 부추로 혈액순환을 살립니다. 둘, 오이 배중탕입니다. 폐와 신장을 함께 되살리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 어려운 시절 다 이겨내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이제 남은 세월만큼은 내 몸을 위해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그게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식들과 손잡고
공원을 함께 걷는 모습, 손주 녀석들하고 맛있는 것 나눠 먹으며 활짝 웃는 모습, 그 손주가 결혼하는 그날까지 정정하게 곁을 지키는 모습,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이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보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한 번이 소중한 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